여러분, 밤을 새워가며 기발한 카피를 쓰고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어 광고를 돌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B2C 마케팅에서는 이런 감성적인 터치가 고객의 지갑을 순식간에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 대 회사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B2B 마케팅 부서에 배치받고 똑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는커녕 웹사이트 방문자 수조차 오르지 않는 끔찍한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도저히 기업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주니어 마케터들이 큰 좌절을 겪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내가 만든 광고는 기업 고객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반 소비자와 기업 담당자의 구매 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퇴근길에 치킨을 고를 때는 그저 내 입맛이 당기는 대로 혹은 재미있는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실패해봤자 치킨값 2만 원만 손해를 볼 뿐이니까요. 하지만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도입할 때는 어떨까요? 만약 이 결정이 잘못되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면 그 담당자는 자신의 인사고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B2B 구매는 철저하게 생존과 논리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기업 고객에게 필요한 건 감성을 자극하는 카피나 예쁜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내가 한 이 선택이 안전하다는 것을 상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와 신뢰입니다. 타당한 근거가 없으면 기한서를 올릴 수조차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품을 사달라고 떼쓰는 대신 그들이 겪고 있는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가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첫 단추이자 B2B 마케팅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바로 오늘 다룰 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줄여서 리드젠이라고도 부르죠. 리드 제너레이션이란 쉽게 말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잠재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확보한 연락처나 정보를 우리는 리드라고 부릅니다. B2B 세일즈는 오늘 광고를 보고 내일 당장 수천만 원을 결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야만 비로소 하나의 계약이 성사되죠. 따라서 마케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업팀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리드를 끊임없이 발굴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채워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과 회사 이메일, 직급, 심지어 개인 전화번호를 순순히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정보 보안에 민감한 기업 담당자라면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먼저 무료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미끼 없는 낚싯대에는 절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B2B 담당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내어줄 만큼 매력적인 미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강력한 무기가 바로 화이트페이퍼, 즉 백서입니다. 화이트페이퍼는 특정 산업의 동향, 최신 기술 트렌드, 혹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해결책을 담은 전문적인 리포트입니다. 단순한 블로그 글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분량의 잘 디자인된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죠. 담당자들은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을 만들 때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데이터가 늘 목마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고품질의 자료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화이트페이퍼를 다운로드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니어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페이퍼를 마치 우리 회사 제품 카탈로그나 브로슈어처럼 만드는 것이죠. 우리 제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만 주구장창 늘어놓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자료는 다운로드 받자마자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기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 솔루션을 파는 회사라면 우리 솔루션 기능 소개가 아니라 2025년 이커머스 구매 전환율을 30% 높이는 고객 행동 심리 분석 같은 주제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이커머스 업계의 실무자 리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잘 만들어진 화이트페이퍼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배포할 차례입니다. 이때 자료를 그냥 클릭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열어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름, 회사명, 이메일 주소, 직급 등을 입력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마케팅 용어로는 이를 게이티드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 정보를 남긴 사람이라면 적어도 해당 주제에 꽤 깊은 관심과 실무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영업팀이 연락했을 때 문전박대당할 확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마법의 리스트가 탄생하는 것이죠. 글로 된 자료로 리드를 모았다면 다음은 영상과 목소리로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극대화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인 웨비나입니다. 화이트페이퍼가 비동기적인 정보 전달이라면 웨비나는 정해진 시간에 잠재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모아놓고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하는 강력한 이벤트입니다. 참가자들은 웨비나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소속과 직무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실시간 Q&A 시간을 통해 고객들이 현업에서 진짜로 어려워하는 페인 포인트를 날 것 그대로 수집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웨비나 역시 화이트페이퍼와 마찬가지로 대놓고 제품을 파는 홈쇼핑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철저히 업계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성공 사례나 노하우를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이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정도에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런 전략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저희 제품입니다. 라며 자연스럽게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죠. 이미 유용한 정보로 마음이 열린 고객들은 이때의 제품 소개를 광고가 아닌 유용한 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이트페이퍼와 웨비나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띄워놓고 고객이 제 발로 찾아와 정보를 남기게 만드는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입니다. 아주 효과적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특정 대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우리 콘텐츠를 볼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능동적인 B2B 마케터라면 기다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아웃바운드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리드 제너레이션 시스템이 완벽해집니다. 아웃바운드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장해야 할 무대는 바로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드인입니다. 인스타그램이 감성적인 일상과 맛집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링크드인은 철저히 커리어와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오고 가는 넥타이맨 소셜미디어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최근 국내에서도 IT 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 핵심 인재들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B2B 마케터에게 링크드인은 단순한 이력서 사이트가 아닙니다. 내 잠재 고객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거대한 보물창고이자 그들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는 광장입니다. 링크드인에서 잠재 고객을 사로잡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프로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프로필 사진은 전문성이 느껴지는 깔끔한 사진으로 등록하고 헤드라인에는 단순히 어느 회사 마케터라고 적는 대신 나는 기업의 매출 성장을 돕는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처럼 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여러분이 잠재 고객에게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은 100% 확률로 여러분의 프로필을 클릭해봅니다. 이때 프로필이 비어있거나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메시지도 무시당하고 맙니다. 프로필은 여러분의 디지털 명함이자 첫인상입니다. 프로필을 세팅했다면 이제 소셜셀링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목표하는 타깃 기업의 실무자나 임원들과 일촌을 맺고 그들이 올리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아보세요. 대단한 통찰력이네요. 저희 팀에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같은 댓글 한 줄이 모이고 모여 상대방의 뇌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각인시킵니다. 당장 물건을 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비즈니스 인맥을 쌓아가며 상대방이 나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었을 때 부드럽게 우리 회사의 웨비나를 소개하거나 화이트페이퍼를 전달하면 그 전환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링크드인의 또 다른 엄청난 강력함은 바로 검색 기능에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명뿐만 아니라 직무, 직급, 심지어 특정 기술 보유 여부로도 사람을 찾을 수 있죠.
B2B 영업에서는 아무 실무자에게나 백날 연락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최종 결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디시전 메이커, 즉 의사결정권자를 찾아야 합니다. 링크드인 검색창에 타겟 회사의 이름을 치고 마케팅 디렉터 혹은 최고 기술 책임자를 검색해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웃바운드 성공 확률은 이미 절반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웃바운드 전략, 바로 콜드메일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콜드메일이란 말 그대로 일면식도 없는 차가운 상태의 잠재 고객에게 보내는 첫 이메일을 뜻합니다. 많은 주니어 마케터나 취업준비생분들이 콜드메일을 그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뿌려대는 스팸 메일과 헷갈려 하시곤 하죠. 하지만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제대로 쓰인 콜드메일은 상대방의 닫힌 마음을 단숨에 열어젖히는 아주 강력한 마스터키가 됩니다. 내가 거래를 트고 싶은 그 기업 담당자의 모니터 정중앙에 내 메시지를 직접 띄울 수 있는 이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콜드메일은 읽히지도 않은 채 스팸함으로 직행하거나 삭제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길고 너무 내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우리 회사 연역이 어떻고 제품 스펙이 어떻고 자랑을 늘어놓으면 누가 끝까지 읽고 싶을까요? 기업의 담당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으며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금보다 비쌉니다. 따라서 콜드메일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 즉 수신자의 관점에서 쓰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찌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자. 콜드메일의 운명은 제목에서 90%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메일은 열리지도 않으니까요. 회사 속에서 손도의 건 같은 고루하고 기계적인 제목은 당장 버리세요. 대신 수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이 현재 고민하는 문제를 언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 마케팅팀의 리드 전환율 하락 고민, 이렇게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거나 대표님의 최근 링크드인 포스팅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놀라운 인사이트에 감명받았습니다. 같은 개인화된 제목을 써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알고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클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통과했다면 이제 본문입니다. 명심하세요. 본문을 읽는 시간은 15초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도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짧게 핵심만 담아야 합니다. 글의 구조는 아주 단순 명료해야 합니다. 첫 문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보다 당신에게 왜 연락했는지를 먼저 밝히세요. 최근 귀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프로젝트에서 겪을 법한 어려움을 공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단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메일의 마무리는 행동을 유도하는 콜 투 액션, CTA로 끝나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첫 메일에서부터 당장 만나자거나 계약하자는 식의 무거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 결혼하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부담을 한없이 낮춰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10분 정도만 전화로 인사드려도 될까요? 혹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한 짧은 PDF 자료를 보내드려도 될까요? 정도로 가볍게 다음 단계의 문을 두드리세요. 상대방이 예스라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들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콜드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B2B 영업에 전설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부는 후속 조치에 있다. 즉, 한 번의 메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메일을 보내는 끈기가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답장의 70% 이상은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보내는 팔로우업 메일에서 나옵니다. 바빠서 메일을 놓쳤을 수도 있고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지난번 메일에 덧붙여 새로운 통찰력이나 가벼운 인사말을 곁들여 다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집요하지만 예의 바른 태도가 결국 굳게 닫힌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볼까요? 먼저 링크드인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쌓으며 소셜셀링을 진행합니다.
그 후 정성스럽게 작성한 화이트 페이퍼를 게이티드 컨텐츠로 배포하여 잠재 고객의 이메일을 수집하죠. 수집된 리드를 대상으로 매달 유익한 웨비나를 개최하여 신뢰도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웨비나에 참석했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은 핵심 타깃을 선별하여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콜드메일을 보내 1대1 미팅을 잡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회사의 매출을 견인하는 강력한 리드 제너레이션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B2C 마케팅이 100m 달리기라면 B2B 마케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마라톤입니다. 오늘 씨앗을 뿌린다고 내일 당장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끈질기게 소통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축적한 양질의 리드 데이터베이스는 회사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배운 전략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해보세요. 이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며 B2B 마케팅의 본질을 고민하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훌륭한 마케터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화려한 기교에 집착하기보다 고객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그 진정성이야말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니까요. 막막했던 실무에 오늘 이야기한 화이트 페이퍼, 웨비나, 링크드인, 콜드 메일 전략이 작은 돌파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무기들을 손에 쥐고 기업 고객들이 제발 만나달라고 먼저 줄을 서게 만드는 멋진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오늘 내용이 B2B 마케팅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링크드인 프로필부터 업데이트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동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마케터가 되시길 응원합니다.